햇볕은 쨍쨍. 기분 좋은 햇살을 맞으며 장사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의 장사씨. 가게 오픈이요.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우르르 몰려오는 가게 손님들. 이야, 그동안 쌓은 장사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글쎄, 상품을 진열해 놓기 무섭게 전 상품이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그러자 문득 가게가 작게만 보이는 장사씨. 한참을 고민하더니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인데, 장사씨가 씩씩하게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은행. 손에 꼭 쥔 통장을 보니 대출을 받은 모양인데요. 아하, 가게 손님이 불어나자 시설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었군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가게 확장 후 1년이 지난 장사씨네. 그런데 영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무리한 대출로 엄청난 액수의 빚을 떠안은 장사씨. 결국 애지중지 함께 해온 가게 문을 닫고야 맙니다. 어쩌다 보니 쌓이고 쌓인 빚 깨끗하게 청산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빚에서 빨리 안전하고 쉽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지혜롭고 깔끔하게 빚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쓱쓱,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빚을 낸 경험이 한 번은 있으실 텐데요. 빚에서 빨리 탈출하는 특별한 비법, 지금 장사의 비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먼저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돈이 되는 자금 정보를 주시는 분이죠. 회계사 손봉석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빚을 갚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빚을 정리할 때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가요? 기술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런 본능을 좀 환경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재미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소비를 더 중요시하지 빚을 갚는 것을 먼저 하진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경이 빚을 지금 당장 갚아라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보통은 뭐 3년, 5년 만기로 빌리는데 만기가 또 되면 연장이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빚 갚는 일이 미래 일이다 보니까 먼저 돈 다 쓰고 나중에 빚 갚을 때 보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빚을 못 갚고 계속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환경적으로 좀 네.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해결을 해나가야 빚이 갚아진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멋진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빚 정리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빚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빚은 나쁜데 빚은 꼭 필요한 거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빚하고 같이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빚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무감각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 그렇고 계속 가계부채도 문제고 기업부채도 문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사실 해결은 안 됐는데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자꾸 들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안 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태풍처럼 정말 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 해결할 수 있을 때 뭔가 해결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통 빚이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일단 빚에 대한 개념부터 잘 몰라요. 빚하면, 난 빚 없는데? 나는 은행에서 빚낸 거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빚의 개념은 단순히 그냥 은행에서 빌린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빚 중에 하나가 아마 카드를 다 쓰시니까 카드값에 대해서 이게 빚이 아닌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카드값 쓰시면 보통 한 달 후에 카드사에서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를 쓰면 그건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지만 한 달 후에 내가 상환해야 될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값도 빚입니다. 카드값 말고 또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빚이 뭘까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장사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설비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비품도 필요하고요. 가게에서도 가전제품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차량도 필요하고요. 이런 게 빚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빚이 될까요? 보통 차량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배달하신 분은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쓰시는데 차량 수명 기간이 보통 수명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금 1,500만 원짜리 차량을 쓰고 있다면 이 차량은 분명히 영업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차를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5년, 10년 후에 이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교체하면 재구매 비용이 들어가요. 재구매 비용은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재구매를 해야 되는 비품이라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앞으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들입니다. 빚의 개념을 앞으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빚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장사를 하신 분들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도 나중에 보면 남아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조금씩 모았는데 돈 나가는 것은 이렇게 크게 나가는 거죠. 한 5년, 10년에 한 번씩 크게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까?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지출 줄이기를 먼저 좀 하셔야 돼요. 수입을 늘리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월급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수입 늘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거의 정해져 있죠. 장사를 하신 분들도 매출을 늘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겁니다. 매출을 늘리는 것은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옆에 상점하고 상인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왜 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손이 없을까? 이런 걸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빚이 생기는 이유들을 보면 요즘 분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요, 사실. 장사하신 분도, 전통시장 장사하신 분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정말 돈 쓸 시간 없이 열심히 장사하십니다. 근데 열심히 장사하시기 때문에 빚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 투자도 하고 신규 사업도 뭐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만 가지고 그걸 하면 좋은데 사람 욕심이 거기에 더 그치지 않죠. 내가 돈을 100만 원 갖고 있으면 150만 원짜리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 나머지 50만 원을 어떻게 하냐면 빚을 내서 이렇게 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에 빚이 생기는 이런 어떤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매출을 어떻게 늘릴까? 이거 굉장히 나 혼자만의 문제, 나 혼자 열심히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비용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 비용이라는 건 내가 쓰는 돈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쓰는 돈을 좀 절약하면 그것은 전부 다 내 통장 잔고를 올려주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출을 줄이는 쪽에 오히려 첫 번째 포커스를 좀 맞춰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소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결국은 자기 어떤 여력, 능력 안에서 쓰면 되는데요. 자기 능력 안에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걸 어떻게 할까? 그걸 잘해야 결국은 빚도 갚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소비가 사실 넘쳐나요. 집에 가보시면 먹을 거, 쓰는 거 굉장히 많죠. 돈을 쓰는 것이 너무 편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보면 돈을 쓰는 게 얼마나 편해요. 돈 안 갖고 다녀도 돈을 쓸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카드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카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빚으로 지금 쌓인다고 그랬죠. 아까 카드 빚이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쓰는데 일주일 단위로 현금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은행 통장에서 돈을 뽑아와서 뭐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정도 금액에서만 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을 쓴다는 것은 돈을 쓰기 불편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현금은 은행에 갔다 와야죠. 은행에. 카드는 은행에 안 갔다 와도 돼요. 은행에 안 갔다 와도 되니까 돈을 쓰기가 편하지만 현금을 쓰려면 은행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쓰기가 조금 더 불편하다. 나는 현금을 써도 많이 쓰는데 그러면 현금 찾는 거를 더 어렵게 하면 돼요. 더 어렵게. 예를 들면 우리 집이 대전이면 은행을 세종시에 하는 거죠. 세종시까지 갔다 와야 돼. 아우 귀찮아서 안 쓰고 말아. 조금 비유가 과다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돈 찾으러 가려면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은행을 거래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자주 못 찾게. 이렇게 해서 지출을 좀 줄여요. 결국은 카드를 자르고 현금을 좀 쓰자. 현금을 쓰자. 돈 쓰는 환경을 좀 불편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출을 줄이고 그 이익을 남은 거 가지고 빚 갚는 습관을 갖자는 겁니다. 저는 빚 갚는 것은 습관이라고 봐요. 보통 빚을 갚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 빚을 내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빚을 내는 데. 내가 얼마 빚 낼 수 있을까? 혹시 집을 산다든지 가게를 확장한다든지 뭐 장사 미천을 발휘한다. 이럴 때 은행에 가시면 내가 낼 수 있는 빚의 최대 한도가 얼마예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증이 될 수 있는 신용보증서도 끊으러 다니고 담보가 될 수 있는 땅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죠. 부동산도 보고 집도 담보로 제공하고요. 근데 사실 빚이란 것은 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갚는 거거든요. 빚은 절대로 누가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갚고 가야 되는 거야. 오죽하면 저승까지 따라간다고 빚은. 왜? 내가 죽으면 자녀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 빚 갚는 것을 어떻게 보면 빚을 낼 때부터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빚을 내는 거에는 신경을 쓰는데 갚는 거에는 신경 안 써요. 그냥 이자만 내면 되죠. 뭐. 원금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장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빚이 안 줄어요. 그래서 저는 빚은 갚는 것은 습관이다. 이게 빚을 갚는 습관이 되는 사람은 잘 갚습니다. 그런 습관을 어떻게 하면 기를까? 재테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달 말이 적금 만기예요. 만기 날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적금 만기 날짜가 되게 보면 굉장히 뿌듯하죠. 그리고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적금 만기 됐어요. 언제 도장하고 통장 가지고 은행에 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번 달 말에 2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어디에 쓸까? 이런 생각부터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침에 차를 딱 타고 와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어제까지 브레이크 정말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이 들어온다는, 적금 만기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동차 바꿀 때 되지 않았나? 딱 보니까 또 연수도 좀 됐네요. 자동차를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와이프한테 가서 말할까? 자동차 바꾸자고 말할까? 이거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요. 집에 있는 와이프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달 말에 2천만 원 만기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2천만 원을 쓰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갑자기 그때 냉장고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어제까지 정말 잘 쓰던 냉장고인데 냉장고 소리가 갑자기 커져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돈이 생기면 돈 쓸 곳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냉장고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확신을 딱 가지세요. 결정했어요. 문제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냉장고를 바꿔야 된다는 명분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요. 얘기를 합니다. 냉장고 소리가 요즘 굉장히 크던데? 남편이 지금 차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부인이 먼저 딱 던져요. 냉장고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맞아, 냉장고 바꿔야지. 근데 차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더라. 야, 그래 2천만 원 적금 만기됐는데 차도 바꾸고 냉장고도 이번에 바꿀까? 차를 1,000만 원 적금에서 1,000만 원 떼가지고 대출을 할부를 낀다든지 대출을 좀 받으면 2천만 원대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차를 살 때 전부 내 돈만 가지고 사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할부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죠. 그렇죠? 부채비율 100%를 맞춥니다. 그리고 한 200만 떼서 냉장고를 사기로 합니다. 차는 한 2천만 원짜리 사는 거죠. 현금 1,000만 원하고 할부 1,000만 원. 굉장히 뿌듯해요. 그래도 아직 8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2천만 원 중에 1,200을 쓰고. 근데 사실은 800이 남아있는 게 아니죠. 뭐가 생겼어요? 차량 할부대가 1,000만 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빚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갑자기 은행에서 예금이 분명히 아침까지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녁에? 돈도 안 들어왔는데 차로 냉장고를 바뀌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빚 1,000만 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은 아직도 현금 800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 현금 800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한 11시 됐는데 자식놈이 들어옵니다. 학원 갔다 왔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토익이 한 900점 나와요. 학교 성적도 1, 2등이에요. 어제까지 정말 학원도 잘 다니고 이러던 자식이었어요.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아우, 아빠 요즘은 유학은 다 간대요. 유학 갔다 와야 돼요, 저. 그래야 스카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공부한다는데 그거를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통장에 800이 남아있죠. 저 800 가지고 그래, 너 6개월 연수라도 갔다 와. 이렇게 합니다. 2천만 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직 돈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돈을 모아도 돈이 안 남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돈을 모을 때 이미 모으는 목적을 안 정한 거예요. 그냥 모은 거예요. 통장에다가 이 돈은 어디에다 어느 목적으로 모아서 어디에 쓸 거라는 이걸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이면 그걸 쓸 곳이 막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 막 쓰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빚이 안 갚아진 거죠. 빚을 갚는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빚 통장을 만들어놔야 돼요. 이 돈은 반드시 빚을 갚기 위해서 만든 통장이다. 이 돈은 차량 구입용 통장이다. 이 돈은 나중에 10년 후에 우리 비품을 다시 재구매할 통장이다. 이렇게 통장에 이름표를 붙여놓고 그 목적으로 돈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은 그 목적 외에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차를 바꿔서도 안 되고 냉장고를 바꿔서도 안 되는 겁니다. 차를 바꾸고 냉장고를 바꾸시고 싶으면 차 구입용 통장, 냉장고 구입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통장 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빚 정리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빚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알자. 그리고 지출 줄이자. 그리고 나머지 이익 가지고 통장 쪼개기를 해서 통장 이름표를 붙이고 그 통장에다가 적금을 들어놓자. 그리고 그 통장 만기든 갖고 그 빚을 갚아 나가자는 거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거를 다시 갱신을 해가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의 비밀을 보며 쌓은 장사 노하우로 대박 점포로 거듭난 장사 시내. 매출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올라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여기서 잠깐! 장사 씨가 놓친 실수가 있습니다. 아하, 정신없이 바쁜 장사로 자금 관리 상태가 엉망진창이었군요. 그날의 수입은 바로바로 정리하는 센스 필요하겠죠? 가게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자 가게 확장을 결심한 장사 씨. 은행으로 곧장 달려가 대출을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사 씨가 놓친 실수 무엇일까요? 가게 확장으로 손님은 늘어나고 매출 또한 쭉쭉 상승해 웃음꽃이 활짝 핀 장사 씨. 하지만 이래도 줄지 않는 엄청난 양의 빚으로 골머리를 앓는데요. 아하, 부채 통장을 만들어 빚부터 갚는 센스. 빚은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 또 명심해야겠죠. 가게 확장으로 불어난 수입에 기쁨도 잠시. 무슨 이유에선지 결국 가게 문을 닫고야 맙니다. 여기서 잠깐! 장사 씨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장부에 그날의 수입을 기록하는 장사 씨. 오늘 매출도 성공적인데요. 하지만 남는 돈이 없어 울상인 장사 씨. 지출 관리 계획이 전혀 없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장부에 무언가 열심히 적는 장사 씨. 빠져나갈 돈을 먼저 계산하고 순수 이익을 계산하는 장사 씨. 이름표를 붙여내 통장에 이름을 붙여주고 현명하게 자금 관리를 하니 장사 씨의 든든한 미래가 보입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빚을 갚아나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빚을 안 내고 어떻게 장사를 하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생계와 장사를 위해서 빚을 내야 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빚과 평생 동행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 이제 빚을 낼 때 좋은 빚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근데 사실 좋은 빚과 나쁜 빚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내가 빌리면 좋은 빚, 남이 빌리면 나쁜 빚이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계를 위한 빚과 장사를 위해서 쓰는 빚은 좀 다른데요. 생계를 위한 빚은 내가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빚을 내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빚은 정말 좀 힘든 빚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빚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갚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네. 이건 어떤 수입을 만들어서 소비를 좀 줄인 수입 범위 내에서 쓰는 그런 습관을 가지지 않는 이상 빚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빚은 무조건 나쁜 빚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장사를 위한 빚은 네. 어쩌면 미래에 돈을 벌겠다고 해서 빚을 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빚을 낼 때 내가 장사를 통해서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 이걸 좀 고민하고 빚을 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빚을 낼 때 똑같이 빚을 지더라도 또 대출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또 내야 할 이자가 천차만별일 것 그러죠. 같아요. 네. 사채 같은 이자가 이 비싼 대출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채 이자를 안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쓰시더라고요. 네. 사채 시장을 건드리는 순간 사실은 네. 이제 빚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보통 사채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게 법정 사채 이자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고요. 또 사채를 갚지 못하면 빚 독촉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개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좀 규제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는 사채업자들이 별로 없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내가 빚을 냈다고 해서 너무 종속되지 마시고요. 네. 내가 너무 독촉을 받아서 생활이 안 된다든지 또 이거 뉴스나 신문에서 봤던 어떤 이자보다 너무 과다한 이자라면 이제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이게 진짜 내가 빌린 빚이 정당한 빚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정당한 사채라면 어쩌면 그걸 이제 갚아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면 네. 개인회생제도 같은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을 테니까 그때까지 좀 이렇게 유예를 해달라. 뭐 이런 어떤 절차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또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손봉석 간사님이 말하는 장사의 비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빚에서 벗어나려면 이것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라라고 써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돈을 쓰기 전에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겠죠? 네. 네. 한번 비슷한데 한번 정답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에서 벗어나려면 소비하기 전에 저축부터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실천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강사님께서는 이 소비 전에 저축을 실천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제 수입에 그냥 일정 퍼센티지를 저축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네. 애당초부터 저축할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 저축을 못 하시는 분들 보면 네. 먼저 소비를 하세요. 그리고 쓰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네. 저축을 하겠다. 그런데 쓰고 나서 남는 돈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벌어도요, 쓰고 나서 남는 걸 저축하려면, 네. 저축이 안 돼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축을 좀 해놓고, 네. 나머지 가지고 소비하면 또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묘해요. 그 100만 원을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이 맞게 써지고요. 2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이 맞게 써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는 돈 가지고 소비를 하죠. 오히려. 네. 소비하기 전에 꼭 저축부터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 한번 살펴볼까요? 빚 갚기의 첫 걸음은 땡땡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빚을 갚으려면 아무래도 자금 사정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말인데요. 한번 네. 정답부터 확인할까요?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빚 갚기의 첫 걸음은 나의 빚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강사님, 그러면 빚을 갚기 위해서 나의 빚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빚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쓴 건데요. 네네. 빚이 보통 은행 대출만 빚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은행빚 외에도 빚이 많거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카드값도 앞으로 갚아야 될 한 달 후에 갚아야 되는 빚이죠.
그다음에 내가 지금의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들 이런 것들도 다 빚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이상 네. 뭐 집도 그렇고요. 은퇴 자금도 그렇고 자녀 교육 자금도 그렇고 뭐 가구, 가전 이런 것들도 보통 다 언젠가는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쵸. 것들이거든요. 그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빚을 보면 보통 한 5가지에서 10가지 종류의 빚은 있을 겁니다. 누구나. 네. 그 빚을 빚통장을 만들어서 계속 적금을 들어놔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내 빚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평소의 생활 습관들도 함께 바꿔나간다면 훨씬 수월하게 빚을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 빚을 갚기 위해 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빚을 빌리는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빚을 빌리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갚는 데 신경을 잘 안 써요. 네. 근데 빚이란 건 뭡니까? 저승까지 따라오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이 고민 이전에 내가 얼마나 갚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먼저 하고 빚을 빌리는 습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장사의 비밀을 공개해 주실 건가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좀 약한 게 뭐냐면 장사는 잘해요. 그런데 돈 관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해서 뭔가 남은 것 같은데 통장 잔고 보면 돈이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다 돈 관리 잘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돈 관리의 기술, 현금 관리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만 들어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사 손봉석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빚을 지는 것도 빚을 갚는 것도 습관이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더 이상 과한 빚으로 힘들어하는 분 없이 빚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현금 관리의 기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